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을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사회문화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시험에도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텐데 우리 이번 시간은 196쪽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실제 수업은 197쪽에서 20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 자, 제목은 우리 위에 보듯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화면에도 보이듯이 바로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또 자원 문제. 또 뭐 전쟁, 테러. 자,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번 시간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화면에 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 자, 이렇게 쓰레기 섬이라고 있네요. 자, 많이 들어봤죠? 자, 태평양에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여 있대요. 자, 이 넓이를 합하면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더 넓대요. 이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대. 실제 왼쪽에 보면 쓰레기 섬을 사진으로 표현한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성하라고 했는지 한국 쓰레기도 둥둥이라고 떠있네요. 물론 한국 쓰레기는 일부분일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고 결국엔 이게 해류를 따라서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쓰레기 섬을 이루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 자, 이 쓰레기를 먹은 플랑크톤, 그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 그 물고기를 먹는 인간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게다가 직접적으로는 이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나 거북이들이 폐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인간들이 반성해야 될 그런 환경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자, 두 번째, 자, 석유 매장량이라고 나와있네요. 전 세계에 이런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요. 자, 이 석유는 앞으로 쓰면 쓸수록 줄어든다고 하죠. 이 석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물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광물 자원들을 두고 전 세계 국가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원이 부족해지면 인간들이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겁니다. 게다가 이 석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와 같은 우리 환경 문제도 나타나는 거고, 이 자원을 두고 세계 국가들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는 전쟁,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지금 군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다치고 죽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게 바로 지구 온난화예요. 자, 화석 연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석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게다가 목재를 쓰기 위해서 파괴를 하죠. 산림을 파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등등을 산림이 이 산소로 바꾸어서 지구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많아지고 결국에는 이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기상이변. 자, 이번에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그래서 대구는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우리 남해나 동해상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죠. 자, 그런 문제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이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태풍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다음, 생태계 교란. 따뜻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작물들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게 바뀌게 되면 천적 관계가 문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생태계에 이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되고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해변가는 잠기게 되는 곳 나타나고, 특히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 이런 섬들은 지금도 잠기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사막화.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자, 산림을 남벌하고 가인 개발을 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사막이 계속 커지고 있대요.
자, 사막이 계속 커지면 우리나라에는 이 황사가 심각해지겠죠. 대기오염 나타나게 될 거고 특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지구상의 인간은 지금 70억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래요. 우리나라 인구는 뭐 줄어들고 있지만 선진국은 뭐 출생률 감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후진국은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뭐 몇십 년 안에 전 세계 인구가 90억이 될 거래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드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열대우림 파괴 나오네요.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불. 자, 원래 저 브라질에 열대우림에 불이 몇천 건이 났대요. 그 이유가 산림을 벌목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불장난 또는 뭐 춥고 뭐 이런 문제, 밤에 춥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을 피우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을 한대요.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가 더더욱 가속화되고 생태계 파괴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렇다면 이런 환경 문제를 우리는 그냥 둘 수 없겠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텐데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한다면 개인적 측면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되겠죠. 심각하다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되기도 할 겁니다. 다음 사회적으로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을 맺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탄소가스 배출,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간의 제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협약을 맺어서 줄이기도 할 거고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계속 개발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로 나온 자원을 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방법들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라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 빨대 플라스틱으로 쓰던 걸 지금은 종이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다시 발생하고 있대요. 근데 인간들을 위해서 또는 지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아까 석유 나왔었는데 자원 문제라고 있네요. 자원 문제.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자, 에너지, 식량, 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에너지는 우리 대표적인 게 석유, 석탄 이런 자원의 매장량이 감소한대요. 이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런 자원이 줄어드는 것도 대비하고 환경 문제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그린, 뭐 재생, 에너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식량 부족 문제.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 문제는 없어요. 남아 돌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여전히 기아, 굶어 죽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10억 인구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있대요. 자, 해결 방안. 선진국에는 남아 돌아서 쓰레기로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선진국에 있는 자원, 남는 자원들을 후진국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되겠죠. 식량 분배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면 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선진국에서는 버리더라도 후진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량 가격 등등 문제 때문에. 다음 물 부족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런 물 부족 문제가 더더욱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개발을 통해서 물 오염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계속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런 물 수요 증가와 오염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결 방법,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래서 요즘에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즉 바닷물을 우리가 먹는 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도 있고
우리 저기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려가면은 국가산단, 국가산업단지, 구지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물산업 관련 연구소 같은 것도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전쟁과 테러. 자, 전쟁은 우리 국가 간의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도 겪었었죠. 지금 중국하고 인도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40년 만에 총성이 이제 국경에서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면은 국가 간의 전쟁도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두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지구는 망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테러는 지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슬람, 뭐 박해에 관련돼서, 뭐 그래서 또는 뭐 난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 테러는 개인 또는 단체의 부분적 폭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자, 해결 방안,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존엄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다. 이거는 솔직하게 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의식을 함량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간의 갈등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단체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발생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가 중재하자라고 해서 등장했던 게 우리 국제연맹, 국제연합이잖아요. 1차는 국제연맹, 2차는 국제연합. 특히 이 국제연합이 요즘 말하는 UN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를 활용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방금 했던 이 세 가지 외에도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많겠죠. 지금 본다면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도 세계화로 인해서 급속하게 퍼지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